3D Max 2023 아놀드 매터리얼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먼저 현재 창 왼쪽 상단을 보시면 스탠다드라고 적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Active Shade Using Arnold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해서 활성화하면 현재 세팅된 렌더링의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활성화하고 키보드 M을 눌러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주겠습니다. 현재는 슬레이트 옵션으로 되어 있으며 모드에서 컴팩트와 슬레이트를 번갈아 가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로 누를 경우 이렇게 해당 재질이 하나씩 보이게 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슬레이트가 좀 더 작업에 용이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재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터리얼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매터리얼, 아놀드, 그리고 서페이스에서 스탠다드 서페이스 재질을 사용하겠습니다. 해당 재질은 아놀드 전용 재질로 사용 가능합니다. 우선 샘플로 하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컬러입니다. 보시면 숫자가 있으며 컬러를 넣을 수 있는 창 러프니스 값이 있습니다. 먼저 렌더링 상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컬러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컬러를 변경할 경우 색상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치의 경우 0에서 1 사이로 조절할 수 있는데 최대치는 1이며 0으로 할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1로 변경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빈 네모칸의 경우 재질 슬롯을 연결시켜서 여러가지 재질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맵에서 적당한 슬롯을 선택한 후에 베이스 컬러에 적용을 시킬 경우 색상에 체커 맵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큘러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링을 보면 광원으로부터 빛을 받아 가장 밝게 빛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페큘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본값은 화이트에 1.0으로 되어 있는데 색 자체의 색상보다는 이 색이 가지고 있는 명도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의 스페큘러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시 기본값으로 두고 현재 값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스페큘러에 적용된 값을 낮춰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기본값으로 되돌린 후에 이 러프니스 값을 변경하겠습니다. 러프니스는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0에서 1 사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2로 되어 있으며 해당 값을 1에 가깝도록 높일 경우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거칠어지면서 쨍했던 부분이 사라지고 부드럽게 면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0.2로 바꾸면 그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드밴스의 메탈리스입니다. 이것은 금속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으며 0 또는 1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할 경우 완전한 금속 재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메탈리스는 이글로 설정한 후 베이스 컬러의 색상을 조절해서 금속의 재질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의 광택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페큘러의 러프니스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0.2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올린 것 같고요. 한 0.4 정도로 맞춰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광택이 조금 더 뿌연 느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0.2로 되돌리면 좀 더 강한 광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면이 어두운 것은 반사되는 배경의 색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HDRI를 설치해서 조금 더 반사가 잘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인바이런먼트 에서 백그라운드에 인바이런먼트 맵에 HDRI 맵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HDR까지 입력하면 HDRI 인바이런먼트 맵이 있습니다. 해당 맵은 맵 OSL 인바이런먼트에 있습니다. OSL 슬롯의 안에 있는 재질의 경우 아놀드 렌더러가 아니더라도 V-Ray나 기타 다른 재질에서도 호환이 가능한 재질입니다. 클릭한 후에 해당 장면에서 사용할 HDRI 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HDRI 해븐에서 다운받은 맵을 몇 가지를 모아뒀습니다. 적당한 맵을 선택하고 오픈을 눌러줍니다. 해상도가 큰 관계로 약간의 로딩 시간이 소요됩니다. HDRI 적용 상태를 보기 위해 배경을 감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반사가 풍부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안쪽으로 인스턴스 복사해 주겠습니다. 다시 메탈리스로 돌아가서 1로 되어 있는 값을 기본값인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HDRI 맵 때문에 노출이 약간 오버되어 있어서 화면을 살짝 어둡게 조절하겠습니다. HDRI 맵에서 익스포저를 수치를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금속 질감은 메탈리스로 낼 수 있지만 IOR 값을 조절해서 비슷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굴절률에 대한 값으로 해당 수치가 높아질수록 높은 광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메탈리스와는 다소 다른 느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치를 조금 더 올려줘 보겠습니다. 메탈리스와의 차이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본값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스미션, 투명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값을 1로 바꿀 경우 완전한 유리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자유롭게 넣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뎁스 값이 있습니다. 이 뎁스는 이 굴절에 대한 깊이를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으며 작은 수치와 수치가 커졌을 때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뎁스 값이 커질수록 투명한 재질감이 더욱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에서 Dispersion 앱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해당 옵션을 활성화할 경우 좀 더 현실적인 유리 질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해당 수치가 커질수록 연산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렌더링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수치를 1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해당 옵션을 적용할 경우 빛의 분산 효과가 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당 수치를 올릴수록 더욱 현실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렌더링 시간의 문제로 적당한 값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한번 1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치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트랜스미션의 적용값을 0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브서페이스입니다. 이것은 피부와 같은 반투명한 질감을 표현하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으며 0에서 1 사이에서 적당한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컬러를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한 후에 값을 0.7 정도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물체를 일부 투과해서 반대로 비추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전보다 다소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비누나 밝은 플라스틱 조각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나 레디어스와 같은 세부 옵션의 경우 다른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값을 0으로 바꾼 후에 코트는 자동차의 도장면과 같은 코팅된 질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현재 매터리얼에서는 효과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벨벳과 같은 천의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천의 광택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이것도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션은 발광하는 물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0으로 되어 있는 값을 1로 변경할 경우 해당 오브젝트를 라이트 오브젝트와 같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야경에서 더욱 효과적인 연출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배경을 열고 HDRI를 제거한 뒤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비활성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미션의 효과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을 변경해서 다른 라이트의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